이 자리에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도 교육감 김상권입니다. 예, 모두 다 평안하시죠? 예, 어제가 추석이었습니다. 이 차례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예, 추석을 맞아서 이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 교육가족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옛말이 있듯이 모두 다 풍성하시고 모두 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정말 쉼없이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들 중에 어떤 정책을 가장 으뜸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의 소회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해오다 보니까 벌써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그동안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 조례 고교 평준화 등 경기교육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교육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으뜸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니 해도 우리 교육의 혁신과 변화입니다. 우리 경기교육이 도민의 열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되고 혁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더욱 애써 갈 것입니다. 예. 최근 이 경기도 교육청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 경기도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 삭감 아니었습니까? 이 경기도가 또 한 번 이 소모적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가위를 맞아서 우리 농산물로 이제 송편도 빚어 먹고 모든 가족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는 상황인데 도청에서는 이제 친환경 급식 예산을 줄여서 농민들의 살림살이와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급식을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참으로 염려됩니다.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줘도 시원치 않은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경기도청의 이제 재정 위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경기도청에서 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두 가지 방식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업자들에게 이제 직접 지원해 왔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기초지자체 시군을 통해서 급식 예산을 조금씩 잘라서 이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청의 재정 위기로 이런 예산을 자르겠다라고 선언하고 이제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러나 다른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복지와 관련해서 특히 아이들 먹거리와 관련해서 그나마도 조금 지원하는 것 그것마저도 자른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는 지금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가장 상징적인 급식 예산을 자른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이 경기도 추경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이 누리과정, 이 차액 보육료 지원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하는데요.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포함해서 추석 이후에 경기도 추경 예산 어떻게 처리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경기도청의 이제 추경 예산은 경기도청 이제 집행부의 제안과 또 여러 가지 의견 제시로 도의회에서 이제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추경 예산이 지연됨으로써 이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대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지금 연휴 기간 동안이지만은 아마도 이제 경기도청과 의회 간에는 서로 이제 소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앞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경기도민의 그 복지와 또 안정을 위한 그런 추경 예산이 도의회가 생각하는 원칙과 도청의 제안 취지 이것들이 어울리게 또 소통되어서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경기도 교육청도 이 재정 여건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은데 당장 시급한 게 또 누리과정 예산 아닙니까? 연말 이 교육비 지원이 중단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은 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경기도청의 재정 위기로 저희 경기도 교육청도 이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지난 7월에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그러한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자 감액 추경, 즉 기존에 이제 편성한 예산들을 줄이면서 감액 추경해서 9월과 10월에 그 누리과정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11월, 12월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청에서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 법적으로 전출해야 될 돈이 금년 연내로 전출해야 될 돈이 2,800억여 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이번 경기도청의 추경안에도 편성이 돼 있지 않고 해서 참으로 저희로서는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적으로 주어야 될 이런 돈들까지도 안 들어온다면 참으로 저희 경기도 교육청도 예산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경기 도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는데 경기도청과 더욱더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김상호 교육감께서는 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은 전액 이 국가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정부가 2017년까지 이 고교 교육을 무상 교육으로 하겠다고 밝혔는데 재원 마련 역시 전액 이 정부 예산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현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정책 제안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점은 참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로서는 고등학교까지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무 교육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몇 차례 이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재원을 시도 교육청이 분담하게 하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이고 국가의 정책과 방침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라 국가 예산으로 이제 뒷받침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등 이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위해 이 정부와 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책임자들로 이루어진 이 사회적 합의체 이 구성도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보편적 교육복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대하면 이제 보편적 국가사회복지 이런 사안들까지도 이제 하나하나 그때그때 이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의견 수렴하고 또 결정해 나가는 그런 기구가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이 이제 그 시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 책임자들의 사회적 합의체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부터 그리고 주요 정당들이 함께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재정을 편성하는 지자체, 즉 일반 행정 지자체 그리고 교육 지자체, 그러니까 시도 지사, 교육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대표적인 곳들로 한번 합의체를 만들어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은 그 중심의 외연을 더 넓혀서 시민사회단체라든가 근로자나 경영자 단체들 이런 단체들의 의견 수렴까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처럼 이 대입제도에 따라서 모든 교육 과정이 흔들리는 나라도 참 드물 것 같습니다. 최근 이 정부가 발표한 이 대입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요. 이 대입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대입이 갖고 있는 의미는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초중등 교육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도민들 모두에게 대입을 비롯한 이제 우리 교육이 현안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고민이 참으로 많으신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대입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또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제 실시되어 오는 그런 과정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국민들의 이제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제 대입 제도를 개선한다라고 이제 시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시안이 과연 바로 우리 국민들이 또는 학부모들이 바라는 또는 학생들이 안정되게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그러한 시안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대입이 그동안에 16번 바뀌고 이번까지 이제 바뀌려는 상황인데, 과연 이 정부 내에 몇 년간 지속되는 5년지 소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대입 정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동안에 이제 공식적으로도 3천여 가지의 입시 방안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간소화해야 된다는 게 모든 국민들, 학부모들의 바람인데, 이것을 간소화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좀 염려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입이 초중등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올바른 초중등 교육 과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대입이 그 방향을 잡고 있느냐, 이런 점도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 방향에서 바로 이제 대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으로 이제 발전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복잡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대입 제도가 아니라 보다 더 간소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대입 제도, 그리고 또 우리 초중등 교육 과정이 정상화되고 또 안정화되고 다양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대입 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 교육감께서는 이 우리 역사를 모르는 세대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렇게 역사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번 교학사의 이 역사 교과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역사 교과서 문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바로 역사 교육은 시민됨과 국민됨의 이제 기반이죠. 그래서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이제 저의 생각이고, 그러한 제안들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학교에서 그렇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교학사 교과서 문제가 이제 제기되었는데, 실제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개발을 해서 그런지 오류도 상당 부분 이제 발견될 뿐만 아니라 편향성도 없지 않아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개발을 한다든지 그러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오류와 편향이 들어있는 그런 역사 교과서를 학생들이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이것이 좀 조정되고 조율되고 개편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이 안철수 이 무소속 의원 등과 함께 또 의왕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이 무상급식 회동을 하셨는데, 이 보편적 복지를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앞으로 또 이 안철수 의원 등과 좀 연대를 또 하시거나 뭐 정치적 의미 같은 거를 좀 생각해도 될까요? 그 안철수 의원님과의 뭐 연대나 정치적인 어떤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의미도 이제 그 부여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때 이제 그 무상급식 학교 현장에 참여는
안철수 의원과 이제 그 경기도 과천의왕 출신인 송호창 의원께서 두 분께서 경기도가 급식 예산 삭감이라는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그래서 무상급식 현장을 보고 싶다고 방문하신다고 해서 제가 예의상 참여하고 또 경기도의 학교 현장에서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의전 차원에서 응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이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선거 출마를 하겠다고 또 교육감님께서 직접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출마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직접 출마에 대해서 이제 밝힌 건 아니고요. 그런 추측성 또 뭐 가능성에 대한 보도는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로서는 이제 우리 경기 혁신교육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제 임기 동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출마 여부는 내년에 가서 판단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저 교육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게 혁신 교육을 예. 좀 얘기를 하셨는데 예. 혁신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좀 예. 경기 혁신교육은 제가 2009년부터 이제 들어와서 제시한 사안인데요. 우리 공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입시 위주 경쟁 교육 때문에 이제 빚어지는 문제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고 정책 당국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가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상황. 예. 그리고 이제 교육이 천편일률화돼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우리 공교육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공교육을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교육을 혁신하겠다. 해서 이제 그것을 이름해서 이제 혁신교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혁신교육의 핵심 사안들은 바로 이제 무상급식 등을 비롯한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서로 눈치 보지 않고 대등하게 학교 생활 또 자기 성장을 학교 내에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하나의 축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의 축은 바로 이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어우러지면서 교권이 존중되고 그리고 학생 인권도 존중되는 이런 그런 학교 문화가 구축되고 또 학교 문화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문화혁신을 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두 축을 기반으로 해서 공교육 그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이제 창의 지성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지금까지 해왔던 수업 방식이라든가 평가 방식을 바꾸고서 그 위에서 우리 아이들의 그 소질과 소양에 따른 맞춤형 그리고 또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다양하게 특성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창의 지성 교육입니다. 예. 아시지만 예정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청취자분들과 경기 교육가족분들에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경기 교육가족 여러분, 참으로 즐거운 명절입니다. 그리고 연휴도 깁니다. 그래서 다들 편안하게 잘 즐기고 누리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욱더 교육으로 즐거운 경기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교육으로 해서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기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모두 다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방송 한가위 특별대담 지금까지 진행의 최일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